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025년 3월 18일 마감 시황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좀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다소 좀 쉬어감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죠. 그리고 좀 특징으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붙어주면은 그 종목에 약간의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러니까 그 테마가 하나가 형성되면은 보통 관련주들도 같이 좀 이렇게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 하나의 종목만 좀 가고 나머지로 좀 파생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좀 특징이었고, 이는 아무래도 어제 좀 상승에 따른 약간 좀 단기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선방사는 강합니다. 그리고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종목단에서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특히나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차트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좀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이 좀 확인됐고, 특징 뭐 곳곳마다 뭐 하나씩 외국인이 좀 큰 물량이 좀 털고 가는 그런 부분도 몇 개 좀 확인되긴 하는데, 어쨌든 또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일단 신고가 경신 이후에 눌림으로 매물 소화를 좀 해주었고, 보통은 이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이렇게 쭉 가기보다는 각 신고가를 돌파 이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량 소화 해놓고 자리 잡고 재차 이렇게 좀 방향을 가는 이러한 구조로 가는 그림이 좀 더 이제 이상적이거든요. 길게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갈 테니까, 요거는 이제 추후 이제 섹터별 검색 체크할 때 제가 차트 한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조선방산 강했고, 그다음에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수급 관련은 개별 테마 개별 이슈로 움직임을 보였는데, 탄소 포집에는 에어레인, 이것도 제가 이제 신규 상장 나왔을 때 탄소 포집 관련으로 한번 수급주로 몇 번 이제 공략을 했었던 건데, 에어레인이 오늘 이렇게 좀 크게 좀 솟아 올랐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죠.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상승 유지 잘하면서 마감해줬고, 렌즈 관련은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동행철관이 거래소 관련된 오류로 거래가 약간 잠시 정지됐어요. 그리고 나서 풀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싶었는데, 넥스트레이드도 약간의 지금 계속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주로 상한가 보냈다고 차트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넥스트 LNG 관련된 부분 같이 좀 잘 갔고, AI 신약 관련 개발에서는 온코크로스 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파생되기 또 못한 건데, 요것도 한번 이제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보고 어쨌든 이게 GTC 관련된 부분으로 간 거예요. GTC 이제 여기서 가는 건데, 자, 주요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하죠. FOMC, 그다음에 GTC 2025, 그다음에 3월 20일 유럽 페아마켓 관련 초록 공개 이렇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일정이에요. 중요한 일정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정이고, 여기에서 좀 이제 방향성이 확 명확하게 좀 잡히는 부분 분명히 발생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한번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시장 차트입니다. 오늘 수급은요, 봐봐요, 괜찮았어요. 그 외국인이 4천억, 보통 요러한 수급이면은 코스피는 좀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강보합으로 마감은 했으나 음봉이 달렸죠. 초반에 좀 강세 출발했다가 삼성전자가 좀 이제 보합까지 빠지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장중한 때 지금 미선물이 지금 이거 그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어요. 근데 한때 0.7까지 낙폭이 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줬는데, 중국, 홍콩, 중화권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어제 좀 반등 나왔던 것도 하나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뭐 낸드 플래시 이런 거 부분, 메모리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은 2650을 트라이 하기 위한 흐름이죠. 네, 그리고 코스닥이 오히려 더 이게 잘근잘근한 게 좋게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세에서는 750선만 안착된다라고 하면은 느리게 이렇게 좀 흘러갈 텐데, 지금 뭐 알테오젠 흐름이라든지 시가총액 좀 상단 애들 종목들을 좀 흐름을 보면은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확 치고 가지 못하는 건 2차전지가 좀 더 같이 받침돼야 되는데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좀 개별 종목 단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수급주 위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장은 이렇게 좀 살펴보고, 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도 괜찮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좀 눌림을 받았지만 환경적인 부분이나 추세적인 부분은 오히려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섹터별 한번 정밀 체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건 또 확인해야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CMS 단계 잘 챙겼고, 이구산업 지금 매집 관점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구산업 이제 구리값에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뉴스 플로 나오죠. 요 어느 순간 확 튀었다가, 근데 물론 확 쳤다가 꼬리 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잘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관심 체크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3월 17일 기준으로 증시자금 둘 다 전일 이제 17일이니까 14일 금요일이었죠. 14일 기준으로는 둘 다 감소했는데 이번엔 둘 다 증가했어요. 다만 이제 증시자금이 좀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제 35.4 뭐 34 여기에서 좀 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플로우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시장이 그렇게 부담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 적응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부터 리가켄바이오 등 해가지고 바이오 쪽 한번 섹터를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먼저 볼게요. 네, 알테오젠 신고가 딱 갭상승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5만원 하고 지금 신고가를 오늘 돌파를 경신을 해줬어요. 딱 마크 찍어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어쨌든 시장 영향도 있었고 뭐 특허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어쨌든 노이즈로 해가지고 쭉 빠진 건데, 이번에는 특허 관련된 부분 해소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해소했다 그러면은 45만원 안착돼서요 자근자근해서 이 이격을 좀 기다리면서 가냐, 아니면은 가면서 이격까지 따라오냐, 이런 싸움이겠죠. 그래서 지금 플로우는 충분히 이제 50만원까지에 대한 플로우는 봐도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하나 제가 좀 보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정말 돌발 이슈가 아니면서는 40 아래로는 웬만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정말 하방 경제,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전에 여기서 30만원에 대한 저점을 완벽하게 다져놨듯이 이번에 한번 여기서 37만원, 6만원 여기 뭐 잡아놓고 40에 대한 저점을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 여기 한번 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추세로 연결하면 여기는 삭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추세에 연결되고 하면은 여기서 40만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좀 기대를 갖고 볼만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가켄바이오 이 고구마 이놈 자식은 이제 11만원 계속 빨리 여기 11만원에 대한 안착만 좀 이뤄졌으면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1만원 요것만 좀 삭제시키고 다시 여기서 잡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 그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 보고, 매집 단위라는 최근에 좀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좀 물량을 들어오긴 하는데 뭐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어쨌든 이슈라든지 모멘텀은 대기 중인 게 좀 꽤 많이 있는 그런 원년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한양행이 이제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어쨌든 자, 이거를 좀 정밀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유한양행 일단 OS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급등했던 건 요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1월 8일이에요. 그쵸? 1월 8일에 여기서 이제 최소 이제 뭐 1년 이상에 대해서 최종 데이터가 좀 더 증가를 하겠다. 생존에 대해서 이제 증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되었단 말이에요. 그쵸? 보시면 뉴스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자, 마리포사 임상 긍정적 결과의 13%대, 얀센 폐암 신약 긍정적 결과의 14%대 이렇게 좀 나와져 있고, MS 개선 1년 초과 이런 부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이제 총알탄을 쏴줬어요. 얀센이 약간 뭐 이거를 어디 무슨 잡주도 아니고, 그쵸? 어디 무슨 그냥 무슨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가 그런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와서 정말 진실적으로 이제 50개월 이상에 대해서 잡혔고, 타그리스토 대비해서 12개월 이상 정도 이제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표준 치료제에 대한 등극의 기대감이 높여지고, 여기서 동시에 유한양행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SC 제형 관련된 부분 같이 하고 있죠. 이게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3만원 돌파하고 14만원 여기 그동안 이렇게 두 차례 한 번, 두 번 돌파하지 못했던 14만원을 돌파해서 재차 여기 이제 이런 큰 흐름으로 돌려가는 그림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좀 배팅을 좀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SG형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이렇게 보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은 뭐 이제 얘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 시즌까지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지 잡아놓고 있고, 확실한 하방은 진짜 견고하게 찾아놨는데, 그래서 좀 더 올려서 이제 한 12만원에서 이제 하방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차 좀 어쨌든 수급 들어온 거 하나도 안 빠지고 좀 많이 크게 돌렸지만, 돌려서 재차 이제 가는 부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올라탔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좀 봐 나가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HLB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허가다가 나오면은 지금의 어쨌든 바이오 분위기를 좋게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 나오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요건 또 이제 정밀 영상을 좀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정말 왜 이렇게 뺐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원래 긍정적인 소식을 앞두고 이런 변동성을 나타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또 높아요. 그런 확률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리저리 살펴봐도 보완을 다 했고 하면은 책 잡힐 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줄게. 근데 1%의 안 될 가능성이 있어도 제약바의 신약에 대한 승인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이거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포르노이드 이거 어제 제가 마감 영상에서 이거 단기 자리 나오네요 이러면서 좀 체크를 해드렸고 시초가에 상승했다가 좀 눌림 나왔어요. 그래서 이 눌림목을 공략하면은 그래도 한 30%?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당일. 그래서 이 정도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브로노이도 근데 오늘 수급이 브로노이도 여전히 외국이 근데 좀 약해지고 있죠 점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파는 물량으로 인해서 13만 원 좀 이탈돼서 좀 내려가면은 좀 더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브로노이도 임상에 대한 결과치를 그 공개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도 있어서 어쨌든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 나타나면은 좀 어떻게 세론 작용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같이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좀 약간 작은 종목에서 돈이 좀 들어와서 요거 좀 눌림을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이격을 맞춰놓고 있네요. 그래서 그럼 저는 차라리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애매하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 6천 한번 찍을 때 그때 한번 좀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오면 잡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할 거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굳이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셨죠? 네, 바이오 이 정도로 보고 2차전지 캐즘 탈피 관련돼서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2차전지 좀 소폭 좀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그래도 좀 유지를 못해요. 이게 보통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좀 유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2차전지 여전히 좀 그런 흐름 보고 자 삼성전자랑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수급 쪽 볼게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매수세로 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 못하고 오후에 들어서 좀 더 이제 축소하면서 보완 마무리됐죠. 보완 마무리된 부분에 있어서 기준선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한 6만 전자를 돌파하기 위한 트라이는 한번 해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심택이 레거시 쪽에서 물론 뭐 한투에서는 좀 안 좋게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차트가 이런 줄 알아요? 한두 주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한두 주로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 차트를 약간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제가 이런 거 좀 삭제시켰으면 좋겠어. 그렇죠? 한 주가 거래가 됐다고 이따구로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심택이요. 지금 사실 레거시 관점에서 이제 PC 수요라든지 모바일 수요가 좀 약해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 근데 뭐 비단 이게 심택뿐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이제 PCB, FCBJ랑 기판 애들이 이수 페타시스, MLB 기판 있는 이수 페타시스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심택이 이제 어떻게 돌아오는 올해죠. 올해 이제 약간 수요에 대한 증가, 이제 PC 교체를 등 해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들려와요. 그래서 심택도 한 번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눈여겨 볼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부담되지 않고 이를 설사 만약에 눌렸는데 여기 17,500원까지 돌아가서 이탈되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에 대한 돌림은 우리는 좀 지켜볼 만하다. 약간 시간을 두고 요거는 단기간 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스터디 체크해 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반도체가 뭐 최근에 이제 급등의 눌림을 받으면서 여기 물량 소화해 나가고 있는데 제주반도체도 지금 16,000원 돌파해서 안착하기 위한 시도예요. 여기 또 안착되면 좀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크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요 구간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잡아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X에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네오셈도 여전히 제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1,000원 위에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 또 아마 11,000원 아래로는 웬만하면 안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12,000원 돌파 시도는 분명히 한번 나올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이게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조만간 한번 좀 흐름이 뭐 CX에 관련된 부분 약간의 작은 뉴스만 나와도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AI 확장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가온칩스도 어제 좀 상승 이후에 오늘 눌렸는데 장기 추세를 지지를 받았죠.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람 테크놀로지도 지금 여기 계속 5일선 위에 안착되면서 42,500원 여기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렇게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도 오늘 종가 때 좀 이게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이 좀 나아졌어요. 장기 추세 지지 받고. 그래서 이제 미 빅테크 계약금 2배 확대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요거를 영상을 찍어놓고 이제 아마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막 누가 다루지도 않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온 신경이 온 시장의 집중이 조선 방산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안에서 눌림 받고 있는 거 그걸 계속 살피면서 제가 스터디하고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뒤늦게라도 보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께 투자에 있어서는 매력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좀 체크해서 안내 드리는 거는 한 번씩 좀 봐주셔라. 이제 간혹 이제 뭐 동성 화이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갈까 말까에 대한 구간은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영상 추가적으로 안내 드렸으니까 저가에서 눌림 받고 있는 거는 한번 분할로 중기 관점으로 이렇게 좀 이제 언급하면서 좀 관심 갖고 좀 스터디 해봐라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기본 베이스에 대한 스터디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시장에서 우리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요. 네, 자. 이렇게 차분하게 해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좀 반도체 좀 보고 소프트웨어 쪽이 뭐 이렇게 할 반등을 계속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바닥은 찍고 턴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21,000원 돌리는 부분 좀 보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카카오가 오늘 재차 좀 반등해 줬는데 45,000원에 대한 벽이 굉장히 두텁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화 여부 좀 보고 네이버가 오늘 좀 좋았나요? 네이버도 좀 상승했다가 좀 놀리고 있네요.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요런 흐름이에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그래도 상반기 경에 한 번은 또 소프트웨어 장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 넘어가서 유리기판. AI 갔으니까 소프트웨어 간 김에 이제 신약 개발 쪽 갈게요. AI 신약 개발. 온코크로스인데 GTC AI, GTC 2025에서 좀 이제 이런 부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데 아마 시간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좀 보았고 온이구나. 그래서 여기 기준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 빨간색 기준선 상단. 그렇죠. 돌파했으면 돌파 마감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뭐 내일 눌리면은 좀 공략 가능 자리가 나올 거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해서 가냐 아니면 돌파하고 꼬리 다냐 요 싸움인데 내일 한번 단기 관점으로 오늘 약간의 다시금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단기 관점을 한번 눌림 자리 주는지 이거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토마토 시스템 요것도 나쁘지 않죠. 이것도 나쁘지 않고 토마토 시스템이랑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랑 3빌리언 요 정도 이렇게 코어 자 좀 적어드리면은 자 일단은 온코크로스 그리고 3빌리언 그 다음에 코어 라인소프트 잠 깨시고 여러분 토마토 시스템 이렇게 잠 깨시라고 약간 졸립죠. 네, 좀 얘가 톤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좀 약간 이게 시장 정리가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 톤을 좀 올려서 그래도 좀 재밌게 여러분이 좀 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리기판 넘어가겠습니다. SKC 좀 늦게 잡았을 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125,000원, 13만원에서 지금 돌렸고 그래서 지금 장기 추세 자리 잡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상단이 열려 있어요. 목표반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롭틱스라든지 이런 경우 최근에 좀 초기 상승 이후에 좀 눌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과연 이제 방향성은 좀 잘 잡혀 있거든요. 재차 반등해서 5만 원까지 돌파하느냐 그 싸움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 GTC 2025에서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보고, 캠트로닉스는 추가적인 이제 수급이 아직 안 빠지고 돌아있어요. 이제 고가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음봉 여기 놀림에 한번 이제 공략해볼만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야수의 심정을 갖고 변동성에 조금 더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막 이래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리기판은 딱 요것만 봐요. SKC, 필옵티스, 캠트로닉스. 그리고 나서 제가 스몰캡으로 보고 있는 지금 실체에 있는 부분이죠. FNS 테크 이것도 지금 물량 다시금 11,000원 이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을 넘어가면은 시메스 오늘 초반부터 좋았고, 이제 요 놈도 클로버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국제 과제 소식의 상승, 그쵸? 그래서 요 보세요. 딱 요런 거는 귀신처럼 잡아내는 거죠. 돌렸다가 돌파 후에 여기서 물량 다 안 빠졌잖아요. 잡아 급등 나오죠. 이제 시간에 급등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흐름. 그래서 34,500원까지 찍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메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보티즈가 이렇게 좀 이제 흐름 나와주고 있고, 분할 결정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 돌려가지고 324,000원 부분 해가지고 돌리는 거 우리는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 관련 소식에 대해서 로봇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에 좀 나홀로 급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차트 살아있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로보티즈가 좀 이슈가 나왔네요. 요거는 분할 관련인데 지금 안 되는 걸 떼어내고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퀴즈비 차주에서 적자적 등으로 요거를 오히려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결정 나쁘지 않은데 그냥 약간 단순히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 요건 한번 돌림이 있어서 좀 눌림 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보티즈는 요거 한번 추가적인 부분 제가 체크를 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관점에서 이제 RS 오토메이션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이렇게 흐름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선업, 네, 좀 강력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좀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거침없는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나서 325,000원 그런 흐름 이어지는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325,000원, 326,000원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조선 방사는 늘 그렇듯 좀 눌림에 이렇게 공략하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성 화이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부분 해가지고 추가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26,000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추세를 타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이게 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추세인데 이격 없이 이격을 잘 맞추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성 화이팅은 좀 눌릴 때 기회를 잡고 한 번 더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방사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제 이건 장악형으로 나왔어요. 좀 많이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좀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소화 과정 속에서 8만 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두고 좀 눌림에 이어지는지 아니면 내일 바로 좀 반등 나오는지 그 부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지금 BH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국 이제 약간 뭐지 그 민감 국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해소 아닌 해소 기사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오늘 그래도 추가적인 뭐 제한 없이 좀 자리를 잡아 부분인데 여기 다시 2만 원 좀 돌림 흐름 나오는지 보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 전력은 지금 산일 전기 정도 좀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산일 전기도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눌림이 있다가 진짜 좀 반등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베이스로 잡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G전기는 3만 원 좀 지지를 받았네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공급 계약 공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제한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 뭐 중복 상장 관련된 부분의 발언이 좀 어떻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좀 신뢰감에 대한 좀 기스를 낸 것 아닌가에 대한 부분 좀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도 최근 상승에 따라서 약간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한번 여기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일단 전기 전력은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 정도로 좀 좀 중소형 단으로 압축해서 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그리고 세트레가이도 추세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여기 계속적으로 좀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눌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만 원에 대한 좀 하방 경기 좀 잘 잡혀 있어요. 신규 성장 쪽이니까. 그리고 제거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스물스물 좀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근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재건 관련된 부분이 뭔가 새로운 게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이걸로 좀 사골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엔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제일 괜찮긴 하는 건데 전진건설 로봇이랑 그다음에 대동기어죠. 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렇게 좀 이제 대동기어가 좀 가네요. 그렇죠? 대동기어가 지금은 센데 대동기어는 지금 약간 장래매도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근데 방향성 이런 거는 괜찮고 대동기어랑 전진건설 로봇 현대보다는 이렇게 좀 3개 정도로 좀 압축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트럼프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한 전쟁의 시작 이제 당황하지 말고 관세 전쟁 노이즈 근데 관세 전쟁 노이즈 조금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죠. 수위가 좀 낮아진 것 같죠. 어쨌든 네,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긴장은 해야 돼요. 트럼프 정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 정리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기고 키워나가고 좀 아닌 거는 좀 빠르게 좀 결단 내려서 교체 진행하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살려 나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뭐 약간 변동성 장세에 또 이제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좀 살아남으셔서 감사드리고 자, 또 내일 이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약간의 목소리가 조금 감기 올랑말랑 해가지고 조심하셔서 그 부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